잠들 때 함께하는 TV 솔솔솔 그림책. 작은 아씨들 두 번째 이야기. 점심은 내가 할게. 아침 못 먹은 것을 보상할 만큼 맛있게 해줄게. 로리도 초대해야지. 매그보다 요리를 못하는 조가 큰 소리를 쳤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내 자매와 로리, 그리고 이웃에 사는 수다쟁이 크로코 할머니까지 둘러앉았어요. 가난하고 친구도 없는 할머니가 점심을 먹고 가겠다고 하자 내 자매가 그러시라고 한 거예요. 조는 요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었어요. 야채는 너무 데쳐졌고 빵은 검게 탔으며 감자는 설익었어요. 조는 제발 무사히 식사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빌었어요. 하지만 음식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조는 식탁 밑으로 숨고 싶었어요. 에이미는 웃음을 참느라 키득거렸고 매그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크로커 할머니는 입술을 오므렸어요. 로리는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우스갯소리를 하며 과장되게 웃었어요. 음식을 거의 남긴 채 식사가 끝나자 조가 후식을 가져왔어요. 후식은 크림에 딸기를 얹고 설탕을 솔솔 뿌린 거였어요. 먼저 크로코 할머니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어요. 조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크로코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지요. 할머니는 인상을 찌푸리더니 얼른 물을 마셨어요. 에이미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어요. 로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후식을 다 먹어치웠지만 한 입 먹을 때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왜 그래? 조가 울상이 되어 물었어요. 설탕 대신 소금이 들어갔고 크림은 시큼해. 매그의 말에 조는 신음소리를 냈어요. 양념통이 비슷하게 생긴 탓에 소금을 설탕인 줄 알고 넣었고 크림을 아이스박스에 넣어두는 걸 깜빡 잊었던 거예요. 조는 로리가 억지로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러자 모두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결국 빵에 버터를 발라먹는 것으로 점심 식사를 대신했어요. 수다쟁이 크로코 할머니는 별난 점심 식사에 대해 소문을 내고 싶어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오늘은 정말 끔찍한 하루였어. 조는 이렇게 말하며 매그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마치 부인이 딸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실험은 어땠니? 일주일 정도 더 해볼까? 실험은 이것으로 충분해요. 빈둥거리며 놀면 아무 보람도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조가 말하자 매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스와 에이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외출하신 거죠? 매그가 묻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너희가 직접 겪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단다. 각자 자기 몫의 일을 해야 모든 사람이 편안해지는 거야. 일은 소중한 거란다. 일을 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거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독립심도 생기고 말이야. 마치 부인의 말에 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월이 되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조는 다락방에 틀어박혀 열심히 글을 썼어요. 글을 쓰는 동안 자매들은 식사 때를 빼고는 조를 볼 수 없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결과야 어떻든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됐어. 조는 마지막 장을 다 쓴 뒤 서명을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원고를 가슴에 껴안고 살금살금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조는 외투를 입고 큰 창문을 통해 집 뒤로 빠져나갔어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일부러 빙 돌아서 큰 길로 나가 마차를 탔어요. 조는 복잡한 거리에 있는 어떤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재빨리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마침 길 건너편에 있던 로리는 조가 마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조를 부를까 하다가 건물 입구에 있는 치과 간판을 보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조는 건물 밖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곧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로리는 조가 볼을 붉히며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조는 누가 뒤에서 쫓아오기라도 하듯 서둘러 걷기 시작했어요. 로리는 조를 쫓아 달려갔어요. 조! 조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금세 끝났구나. 힘들었지? 몇 개나 뽑았어? 로리의 말에 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곧 웃음을 터뜨렸어요. 왜 웃어? 난 굉장한 비밀을 알고 있어. 조, 네 비밀을 얘기해주면 나도 얘기해줄게. 로리의 말을 듣고 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 이야기 다 듣고 놀리지 마. 신문사에 내 소설 2편을 내고 왔어. 그 치과의 위층이 신문사거든. 다음 주에 결과를 알려준대. 우와, 작가 마치양 만세! 네가 쓴 글이 신문에 실린다 이거지? 아직 잘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로리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그럼 이번엔 로리, 네가 비밀을 얘기해줄 차례야. 넌 매그 누나가 지난번에 잃어버린 장갑 한 짝이 어디 있는지 알아. 지난 여름 매그는 로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장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새집 우편함으로 장갑이 한 짝만 돌아와 매그가 이상하게 여긴 일이 있었어요. 그 장갑 한 짝은 존 브룩 선생님의 주머니 속에 있어. 재밌지? 로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존 브룩 씨는 로리의 가정교사예요. 존은 웬일인지 화를 냈어요. 로리는 당황스러웠지요. 왜 화를 내? 기분 나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나는 네가 재밌어 할 줄 알고 얘기한 건데. 누가 매그 언니를 데려갈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재미있겠니? 조는 곧 매그가 가족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슬펐어요. 그날 이후 마치 씨네 가족은 조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우편 집배원이 초인종을 누르면 2층에서 우당탕 뛰어내려가고 존 브룩 씨를 만나면 전과는 달리 버릇없이 굴었어요. 한없이 슬픈 눈빛으로 매그를 바라보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가 급히 창문으로 빠져나가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매그는 로리와 조가 정원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일이 있는지 둘은 깔깔거렸어요. 곧 로리는 돌아가고 조는 씩씩하게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조는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신문에 재미난 기사라도 실린 거니? 기사는 아니고 소설. 제목은 화가들의 사랑과 미움이야. 조가 유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미있겠다. 읽어줘. 에이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조를 보며 말했어요. 조는 자매들을 둘러보더니 소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재미있었지만 마지막에 주인공들이 죽었어요. 베스가 먼저 훌쩍거렸고 매그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누가 쓴 소설이야? 베스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러자 조는 사내아이처럼 뒤통수를 극적거렸어요. 누구냐 하면 네 언니 조세핀 마치. 자매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다시 물었어요. 언니라고? 언니라고? 조, 너라고? 자매들은 조에게 달려들어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었어요.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조 언니 정말 대단해. 자랑스러워. 베스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매그는 신문에서 지은이의 이름을 확인했어요. 소설 끝에 조세핀 마치라는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어요. 자매들은 조를 둘러싸고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이 소설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거야? 신문사에 보낼 생각을 어떻게 했지? 원고료는 얼마야? 조는 미소를 지으며 신문사에 찾아간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신문사 사람은 내 소설이 마음에 든다고 했어. 하지만 처음에는 신문에 실어주기만 하고 나중에 실력을 인정받으면 원고료를 준대. 원래 신문사에서는 다 그렇게 한대. 앞으로 좋은 글을 써서 다음에는 꼭 원고료를 받을 거야. 조가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매그는 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래, 조, 넌 할 수 있어. 빨리 아빠에게도 편지로 알리자.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11월의 어느 날 오후, 전보를 읽던 마치 부인은 털썩 주저앉았어요. 마치 부인께 남편이 위독하니 급히 오십시오. 워싱턴 블랭크 병원. 엄마가 힘없이 떨어뜨린 전보를 읽던 조는 눈물을 흘렸어요. 다른 자매들과 한나도 마치 부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한참 동안이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지요. 마치 부인은 슬픔을 참으며 딸들을 다독였어요. 엄마는 내일 아침 일찍 아빠한테 가야겠다. 엄마가 없어도 서로 도우며 잘 지내야 해. 마치 부인은 긴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자매들은 엄마의 여행 준비를 거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로리는 여행 경비를 빌리기 위해 마치 고모님 댁으로 달려갔어요. 조금 뒤에 존 브룩 씨가 마치 씨 집에 왔어요. 매그가 문을 열어주자 브룩 씨는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로리에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인과 함께 갈 겁니다. 마침 로렌스 씨께서 일이 있으시다며 저더러 워싱턴에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엄마 곁에 브룩 씨가 계시면 저희 자매들도 마음이 놓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모님 댁으로 돈을 빌리러 간 로리도 돌아왔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조가 보이지 않았어요. 조는 저녁 무렵에야 돌아왔어요. 조는 마치 부인에게 $25를 내밀었어요. 엄마, 받으세요. 아빠가 빨리 나으셔서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제 마음이에요. 마치 부인은 조가 적지 않은 돈을 내밀자 놀랐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난 거니? 엄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조는 떳떳하게 대답했어요. 훔치거나 구걸하지 않았어요. 제 걸 팔아서 번 돈이에요. 조가 모자를 벗자 모두 비명을 질렀어요. 조의 아름다운 긴 머리카락이 귀 밑에서 싹둑 잘려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 예쁜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어? 자매들이 놀라서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울지 마. 아주 시원하고 상쾌해서 좋은걸? 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짧아진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모두 조의 따뜻하고 용감한 마음씨에 감탄했어요. 가족들은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동생들이 조에게 머리를 자른 일에 대해 물었어요. 내 힘으로 아빠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었어. 내 머리로 가발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발소에 들어가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물었지. 이발사가 왜 머리카락을 팔라고 하냐고 묻기에 군대에 계신 아빠를 간호하러 엄마가 가셔야 한다고 했어. 그런데 곁에서 내 얘기를 듣고 있던 이발사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가 사겠다는 거야. 자기 아들도 군대에 가 있다면서. 머리카락을 자를 때 어떤 기분이었니? 끔찍하진 않았어? 매그가 물었어요. 머리카락을 자를 때는 몰랐어. 하지만 머리를 자른 내 모습을 보니 끔찍해지던데? 조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마치 부인에게 내밀었어요. 이발사 아내가 잘려나간 내 머리카락을 몇 올 주었어요. 엄마, 이건 엄마가 가지고 계세요. 마치 부인은 조가 건넨 머리카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어 남편의 회색 머리카락을 싸두었던 종이꾸러미를 펼쳐 조의 머리카락을 함께 넣었어요. 마치 부인이 눈시울을 붉히자 자매들은 서둘러 화제를 바꾸었어요. 아빠가 빨리 건강해져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 자매들은 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어요. 밤이 아주 깊었을 때 매그는 조가 낮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어요. 매그는 조를 안아주었어요.
후회해서 우는 건 아니야. 아름다웠던 내 머리카락을 떠나보내면서 조금은 슬퍼해줘야 머리카락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았어. 내가 울었다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줘. 엄마가 브룩 씨와 함께 떠나고 며칠이 지난 뒤 아빠로부터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편지가 왔어요. 자매들은 아픈 아빠와 간호를 하느라 애쓰는 엄마를 위해 편지지에 빼곡하게 자기들 얘기와 집안 일들을 적어 답장을 보냈지요. 네 자매는 집안일도 부지런히 하고 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슬슬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베스만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베스가 헬쑥한 얼굴로 매그와 조에게 자기 대신 혼멜 부인 집에 다녀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엄마는 혼멜 부인을 위해 매일 음식을 나르고 아이들을 돌봐왔어요. 엄마가 떠난 뒤에는 베스가 날마다 혼멜 부인 집에 갔어요. 나는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어. 매그가 말했어요. 난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힘들겠는데? 조가 말했어요. 베스, 그냥 네가 가면 안 되겠니? 매그가 물었어요. 언니, 나는 매일 가잖아. 그 집 아기가 아픈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게다가 나도 아파. 베스의 말에 매그와 조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에이미가 돌아오면 대신 보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에이미가 돌아오지 않자 베스는 아이들에게 줄 음식을 바구니에 담아 집을 나섰어요. 모자를 쓰고 옷깃을 올려 세웠지만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휘감자 베스는 몸을 움츠렸어요. 그날 밤 늦게 돌아온 베스는 엄마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엄마 방에 들어간 조는 베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스, 언제 돌아온 거니? 가까이 오지 마, 언니. 약병을 들고 있던 베스가 손을 가로저으며 소리쳤어요. 무슨 일이야? 언니는 성홍열을 알았지? 응, 몇 해 전에 매그 언니가 성홍열에 걸렸을 때. 왜? 성홍열은 목이 아프고 열이 많이 나며 온몸에 물집이 생기는 병이에요. 조는 불안해서 온몸이 떨렸어요. 언니, 혼멜 부인의 아기가 내 무릎에서 죽었어. 베스는 겁먹은 얼굴로 울먹였어요. 조는 베스를 꼭 끌어안고 자기가 갔어야 했다고 후회했어요. 오늘 아기가 어제보다 더 아파 보였어. 혼멜 부인은 의사를 부르러 가고 없었어. 자는 것 같던 아기가 울더니 조용해졌어. 나는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이려 했어. 그런데 아기가 꼼짝도 않는 거야. 아기는 이미 죽어 있었어. 조가 베스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다른 두 아이도 목이 아프대. 나중에 의사가 왔는데 아이들이 성홍열에 걸렸대. 나한테도 당장 집에 가서 약을 먹으라고 했어. 안 그러면 나도 그 병에 걸린대. 조는 베스를 힘주어 끌어안으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베스. 너는 성홍열에 걸리지 않을 거야. 매그가 성홍열에 걸렸을 때 간호한 경험이 있는 한나는 곧바로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고 에이미를 병이 옮지 않게 고모님 댁으로 보내려 했어요. 에이미는 안 가겠다고 버텼어요. 로리가 날마다 가서 베스의 상태를 알려주고 베스의 병이 낫는 대로 바로 데려오겠다고 달래주자 간신히 마음을 바꾸었지요. 의사인 뱅스 선생님은 베스가 성홍열 증세라고 진단했어요. 뱅스 선생님은 혼멜 부인의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와 로리는 에이미를 고모님 댁으로 데려갔어요. 가난뱅이들 집에 드나들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에이미는 아프지 않다니 여기서 날 도우며 지내렴. 울지 말고. 마지 고모님은 에이미가 훌쩍거리자 언짢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는 밤낮으로 베스를 간호했어요. 베스는 아픔을 잘 견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뒤부터 목이 쉬고 부어올랐어요.
나중에는 사람들의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엄마 하고 소리치며 신음소리만 냈어요. 워싱턴에서 온 엄마의 편지는 매그와 조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아빠의 병세가 나빠져 엄마가 당분간 집에 돌아오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지요. 아빠를 간호하느라 고생하실 엄마에게 걱정만 끼칠 거라는 한나의 주장에 따라 엄마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치 부인은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픈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베스는 열에 들떠 엄마를 애타게 찾으며 헛소리를 했고 매그와 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집에는 온통 슬픔과 쓸쓸한 기운만 감돌고 있었어요. 매그는 지금까지 누려온 평화와 가족 간의 따뜻한 사랑이야말로 자기가 꿈꾸던 화려한 생활보다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스의 안부를 물으며 걱정해 주었어요. 우유 배달부와 빵집 아저씨, 야채 장수, 고깃간 주인까지 찾아와 베스의 병이 빨리 낫기를 빌어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것을 보고 수줍음 많은 베스가 이처럼 많은 친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자매들은 모두 놀랐지요. 마치 고모님 댁에서 지내는 에이미는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사랑 속에서 살아왔는지 처음 깨달았어요. 에이미는 엄마와 언니들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때를 썼던 일들을 무척이나 후회했어요. 마치 고모님은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한다며 여러 가지 일을 시켜 에이미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고모님은 에이미에게 아침마다 은수저와 주전자를 윤이 나도록 닦게 했고 앵무새에게 모이를 주는 일, 강아지의 털을 빗겨주는 일 등을 시켰어요. 일을 마친 뒤에는 공부를 해야 했고 그러고 나서야 로리가 들르는 시간에 놀 수 있었지요. 에이미는 로리와 함께 말을 타거나 산책을 하며 보내는 한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마치 고모님은 큰 부자였지만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고모님은 돈과 예의를 빼고는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앵무새와 강아지도 에이미를 괴롭혔어요. 앵무새는 에이미의 머리카락을 부리로 물어뜯고 강아지는 으르렁거리기 일쑤였어요. 고모님 댁의 요리사도 걸핏하면 성질을 부렸지요. 고모님 댁에서 에이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녀 에스터뿐이었어요. 에스터는 에이미에게 유행이 지난 마치 고모님의 옷을 입어보게 해주고 집안 곳곳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에이미는 고모님의 보석 상자를 구경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어요. 에스터, 고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것들을 누가 다 갖게 될까요? 아가씨와 아가씨 언니들이 갖게 될 거예요. 마님이 유언장에 그렇게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진주 목걸이는 가장 먼저 약혼하는 아가씨에게 주실 거고 터키석 반지는 아가씨가 집에 돌아가실 때 주실 거예요. 마님께서 예의 바르고 친절한 아가씨라고 칭찬하셨어요. 에스터의 말을 듣고 에이미는 더욱더 착한 소녀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 고모님은 더욱 예의 바르고 부지런해진 에이미를 보고 자기의 교육이 성공을 거두었다며 기뻐했지요. 마치 고모의 유언장 이야기를 듣고 에이미도 유언장을 썼어요. 에이미는 옷과 메달은 엄마에게, 그림은 아빠에게, 터키석 반지는 매그 언니에게, 토끼 장난감은 조 언니에게, 인형과 새 실내화는 베스 언니에게 주겠다고 적었어요. 에이미가 유언장에 서명할 때 에스터와 로리가 증인이 되었어요. 에이미가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을 때 로리가 말했어요. 에이미, 베스가 자기 물건을 나눠주겠다고 한 얘기 들었니? 자기는 곧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물건을 너와 언니들에게 주고 싶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주겠대. 언니가 그렇게 많이 아파? 로리의 말을 듣고 에이미는 슬퍼했어요. 로리가 돌아간 뒤 에이미는 언니를 꼭 낫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에이미는 터키석 반지 100개를 받는다 해도 언니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어요. 마치 부인에게 되도록 빨리 돌아오시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12월의 첫날, 뱅스 선생님은 베스의 뜨거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매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조도 돌처럼 몸이 굳었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엄마에게 보낼 수 있도록 미리 써놓은 전보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 들고 불이 나게 우체국으로 달려갔어요. 조가 집으로 돌아온 뒤 로리가 존 브룩시로부터 온 편지를 가져왔어요. 마치 씨의 병세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담은 편지였지요. 존은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슬픈 표정을 거두지 못했어요. 엄마에게 오시라고 전보를 쳤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라고 해서. 존은 베스의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로리가 조의 짧은 머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위로했어요. 베스는 죽지 않을 거야. 베스는 누구보다 착한 아이잖아. 우리가 이토록 사랑하는 베스를 하느님이 벌써 데려가실 리가 없어. 조는 고마움을 담은 눈빛으로 로리를 바라보았어요. 로리, 넌 좋은 친구야. 어떻게 이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좋은 소식이 또 있어. 조가 로리를 바라보자 로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은 어제 너희 엄마께 전보를 쳤어.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 엄마께서 베스가 아프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았어. 엄마께서 오늘 밤에 도착하신대. 로리는 혹시라도 좋지 않은 소식이 올까봐 전보를 보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로리, 넌 나의 천사야. 조는 로리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는 마지막 기차로 오실 거야. 내가 기차역으로 나가서 모시고 올게. 로리는 조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한나도 마치 부인이 온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조는 엄마가 돌아오시면 춥지 않도록 난로에 장작을 더 가져다 넣었어요. 엄마가 돌아오신다는 소식만으로도 집안에는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로리가 기차역으로 나간 뒤 조와 매그는 창밖을 자주 내다보며 베스 곁을 지켰어요. 창밖에는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뱅스 선생님은 오늘 밤이 고비라며 돌아가지 않고 베스를 지켜보았어요. 시계는 어느새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조와 매그는 베스의 안색을 살폈어요. 베스의 얼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조와 매그는 엄마를 마중 나간 로리도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어요. 기차가 늦게 도착한 건지 아니면 눈길에 사고라도 난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빠 병세가 나빠져 못 오시는 건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때 베스가 깊은 숨을 내쉬더니 축 늘어졌어요. 조와 매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엾은 우리 베스, 정말 죽은 거야? 조는 떨리는 손을 베스의 얼굴에 대보았어요. 베스의 얼굴은 파리했지만 평화로워 보였어요. 베스, 안녕, 잘 가. 조는 베스의 침대맡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한나가 베스의 손을 잡아보더니 열이 내렸다며 기뻐했어요. 뱅스 선생님도 환자가 병을 이겨낸 것 같다고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매그와 조는 기뻐하며 베스의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동이 틀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로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드디어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매그와 조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새벽에 깨어난 베스가 처음으로 본 사람은 엄마였어요. 베스는 미소를 지으며 힘없이 엄마 품에 안겨 다시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신 엄마를 위해 매그와 조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엄마는 브룩 씨가 아빠 곁에 있기로 했다고 알려주었어요. 마치 씨네 집은 폭풍이 지나간 듯 평온을 되찾았지요. 식사를 마친 엄마는 곧장 고모님 댁에 들러 에이미를 보고 왔어요. 베스의 병세가 점점 좋아져 가족들은 한숨 돌렸어요. 엄마, 로리 말이 브룩 씨가 매그 언니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언니가 아직 어리고 자기는 가난해서 감히 좋아한다는 말을 못한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존은 매그가 아래층에 내려간 사이에 엄마에게 말했어요. 뭐가 기가 막혀? 매그가 존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누구요? 존이라고 하셨어요? 존은 엄마가 브룩 씨를 존이라고 친근하게 부르자 깜짝 놀랐어요. 존이 아빠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던지 아빠도 나도 좋아하게 되었어. 존은 매그에 대해서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매그를 사랑하지만 먼저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돈부터 벌겠다고 했어. 존은 아빠와 내게 허락을 구했어. 훌륭한 청년이라 거절할 수 없었지. 하지만 우리는 매그가 20살이 되기 전에는 결혼시키지 않을 거야. 워싱턴에서 뭔가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군요. 매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존이 돌아와 매그와 함께 있을 때 살펴보면 매그가 그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겠지. 엄마는 매그 언니를 가난한 사람과 결혼시킬 작정이세요? 부자와 결혼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작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훌륭한 신사의 사랑을 얻으면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일 거야. 존은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었어요. 매그가 아빠에게 보낼 편지를 들고 왔거든요. 엄마는 편지를 읽었어요. 잘 썼구나. 뒷부분에 엄마가 존에게 사랑을 전한다는 말을 덧붙여주면 좋겠어. 존은 친아들처럼 아빠 엄마에게 잘해주었단다. 그렇다니 저도 기뻐요, 엄마. 매그는 밝은 표정으로 엄마에게 입을 맞춘 뒤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엄마가 베스를 돌보게 되자 존은 로리와 더 자주 어울려 지냈어요. 존은 엄마와 약속한 대로 비밀을 지켰어요. 로리가 낌새를 눈치챘지만 존은 비밀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로리는 심술이 나서 짓궂은 장난을 치기로 했어요. 며칠 뒤 존은 매그에게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어요. 언니한테 편지가 왔어. 단단히 봉했네. 매그는 편지를 읽더니 얼굴을 붉히며 울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이 편지는 그 사람이 보낸 게 아니야. 너랑 로리가 짜고 쓴 게 분명해. 그렇지? 엄마와 존은 구겨진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편지에는 사랑하는 매그,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제 운명을 알아야겠으니 로리를 통해 희망찬 대답을 보내주세요. 라고 씌어 있었어요. 존은 펄쩍 뛰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어요. 매그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첫 번째 편지는 로리가 가져다 주었는데 로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 나는 존에게 답장을 썼어. 아빠에게 먼저 말씀드려보라고. 그런데 오늘 온 편지를 보니까 조는 그런 편지를 쓴 적이 없대. 그러면서 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 매그 언니,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조는 억울한 표정으로 편지를 살펴보았어요. 편지는 로리가 쓴 것 같았어요. 엄마는 로리를 불러오라고 했어요. 조는 화가 나서 로리를 데리러 갔어요. 그 사이에 엄마가 매그에게 물었어요. 매그, 존은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더구나. 너는 존을 어떻게 생각하니? 며칠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엄마. 존에게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조와 함께 온 로리는 자기 장난이 들통난 사실을 알아채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엄마 앞에 섰어요. 마치 부인은 로리를 꾸짖었어요. 로리는 매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로리의 정중하고 진심이 담긴 사과에 엄마와 매그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용서해 주었지요. 하지만 조는 쌀쌀하게 로리를 내쫓아 버렸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로리에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 로렌스 할아버지네로 갔어요. 엄마께서 나를 부른 까닭을 말하지 않는다고 할아버지한테 혼났어. 로리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조는 서재로 가 문을 두드렸어요. 오, 조가 왔구나. 들어오렴. 할아버지, 로리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벌써 사과했고 용서도 받았어요.
로리가 할아버지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로렌스 할아버지는 무턱대고 로리를 혼낸 것을 후회하며 미안하다는 편지를 써주었어요. 조는 그 편지를 로리 방에 밀어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으로 편지 소동은 막을 내렸고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매그만은 좀처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매그는 브룩 씨에 대한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늘 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꿈까지 꿀 정도였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조는 새 책을, 에이미는 판화 액자를, 매그는 로렌스 할아버지에게 실크 드레스를 선물 받았어요. 베스는 소파에 앉아 고양이나 인형을 가지고 놀 만큼 건강해졌어요. 마치 씨도 새해 초에는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편지가 왔어요. 베스는 창가에서 조와 로리가 준비한 재미있는 선물을 보았어요. 창밖에는 눈사람 소녀가 머리에 호랑 가시나무 화관을 쓰고 어깨에는 예쁜 담요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왼손엔 과일과 꽃이 든 바구니, 오른손엔 악보를 들고 있었지요. 아빠만 집에 계신다면 더없이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될 텐데. 조가 곁으로 다가왔을 때 베스가 말했어요. 조금 뒤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로리가 환한 얼굴로 나타났어요. 로리는 엄마와 네 자매에게 멋지게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숙녀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더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로리가 짠 하며 문을 열자 브룩 씨와 그의 팔에 기댄 키 큰 남자가 목도리를 눈 밑까지 두른 채 서 있었어요. 엄마와 네 자매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자매들이 언제나 그리워하던 아빠였어요. 아빠! 가족들이 우르르 달려가 마치 씨를 끌어안았어요. 베스도 기뻐서 힘이 났는지 아빠 품에 뛰어들었어요. 마치 씨는 그동안 집으로 돌아올 날만 기다렸는데 날씨가 좋아지자 의사가 집으로 보내주었다고 말했어요. 또 브룩 씨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간호해 주었는지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는 큰딸 매그를 슬쩍 살펴보기도 했지요. 크리스마스 점심 식탁에는 온 가족과 로렌스 할아버지, 로리, 그리고 브룩 씨도 초대되어 함께 앉았어요. 모두 함께 칠면조 요리와 건포도가 들어간 푸딩을 맛있게 먹고 포도주로 축배를 들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도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는 너무 험난한 길을 지나왔구나. 하지만 모두 용기를 잃지 않고 잘 이겨냈어. 너희는 곧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될 거야. 마치 씨가 네 자매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음 날 매그와 조가 창밖을 내다보자 로리가 청혼하는 사람처럼 한쪽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맞잡았어요. 머지않아 브룩 씨가 언니에게 저렇게 하겠지? 로리의 짓궂은 장난을 본 조가 매그에게 물었어요. 조, 나 좀 내버려둬. 그가 말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어. 매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는 그만둘 생각이 없었어요. 매그는 분명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때 브룩 씨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마치 씨네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조는 두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게 일어나서 2층으로 갔어요. 조가 일어서자 매그도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가 브룩 씨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엄마를 모셔올게요. 매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자 브룩 씨가 말했어요. 가지 말아요, 매그. 내가 무서운가요? 아빠께 친절하게 대해주신 분인데 무서울 리가 있나요? 매그의 말에 브룩 씨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브룩 씨와 눈길이 마주치자 매그는 가슴이 뛰었어요.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는지 알고 싶어요. 솔직히 나는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브룩 씨의 고백을 듣는 순간 매그는 준비한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대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브룩 씨가 매그의 손을 잡았어요. 금방 알게 돼요.
나를 좋아하는 법을 배우면 되니까요. 나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이잖아요. 매그는 브룩 씨가 너무 자신만만한 것 같아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얼른 손을 빼냈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제 돌아가세요. 매그가 갑자기 쓸쓸맞게 대하자 브룩 씨는 당황했어요. 매그,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기다릴게요. 그때 마치 고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서다 두 사람을 발견했어요. 고모님은 브룩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매그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분은 아빠의 친구인 존 브룩 씨예요. 매그가 더듬거리는 사이에 브룩 씨는 서재로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고모님은 금방 눈치를 챘어요. 알만하다. 저 사람과 결혼할 생각인 게지? 만약 그렇다면 너한테는 내 재산을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게다. 고모님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매그가 대들었어요.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할 테니 고모님은 고모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돈을 주세요. 마치 고모님은 매그의 말에 기분이 상한 표정이었어요. 정신 차려라 매그. 너는 맏딸이야. 맏딸이니까 결혼을 한 뒤에도 가족을 도와야지. 그렇게 하려면 가난한 사람은 안 된다. 브룩 씨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난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가난해도 행복해요.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고 저도 그 사람을. 매그는 마지막 말은 끝내 하지 못했어요. 마치 고모님은 매그의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마치 고모님은 예쁜 매그에게 근사한 짝을 맺어주려 했어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게 된 고모님은 화를 내며 가버렸어요. 고모님이 나가자마자 브룩 씨가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당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매그. 내 편이 되어주고 또 조금은 나를 좋아한다고 밝혀줘서요. 매그는 부끄러워서 브룩 씨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매그, 좀 더 이따가 가도 될까요? 조에게 말한 대로 미리 준비해둔 말을 할 기회가 생겼지만 매그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조는 아래층이 조용해지자 2층에서 내려왔어요. 매그가 브룩 씨를 쫓아버렸을 거라고 생각하며 거실로 들어갔지요. 조는 기절할 뻔했어요. 매그 언니가 그 얄미운 사람을 내쫓기는커녕 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어요. 매그는 조를 보자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어요. 조는 2층으로 올라가 부모님과 자매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아빠와 엄마는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에이미와 베스는 조와는 달리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해 주었어요. 조가 다시 거실로 내려갔을 때 브룩 씨와 매그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조는 기분이 나빴지만 분위기를 깰 수 없어 입을 떼지 못했지요. 그날 저녁 로렌스 할아버지와 로리가 베스를 보러 왔어요. 로리는 조가 기분이 안 좋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왜 그렇게 기분이 나빠 보여? 무슨 일이야? 내가 매그 언니를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무도 몰라. 로리가 조의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매그 누나가 결혼하면 우린 우리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대학을 졸업한 뒤 함께 외국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로리의 속삭임을 들으며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둘러보던 조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부모님은 나란히 앉은 매그와 브룩 씨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고 에이미는 두 사람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소파에 기대앉은 베스와 로렌스 할아버지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조, 매그 누나가 결혼하게 되는 3년 뒤에 우리 모두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궁금하지 않니? 로리, 난 알고 싶지 않아.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을 거야. 조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주세요.